1976년에 영국 에딘버러의 장로교 신자였던 아담 스미스라는 분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The Wealth of Nations, 한 나라는 어떻게 부유해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책이 국부론입니다. 100년이 못 돼서 1863년에 독일의 칼 막스라는 분이 자본론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독일어로 Das Kapitalismus. 두 책이 나온 이래로 온 세계가 두 체제로 갈라졌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국가 경영 이론으로 따르는 나라들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복지사회 이리 나가고, 칼 막스의 자본론을 국가 경영의 이론으로 따르는 나라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일본 제국주의 압제에서 해방된 이후 두 체제가 부딪히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최전선에서 부딪히는 체제 경쟁, 이데올로기 사상 경쟁의 최전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장군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는 1961년 그 당시에는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가 훨씬 발전했고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아주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해방 이후에 북한은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채택한 노동당 김일성이 주도하는 북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세워지고,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로 선택을 했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이 시끄럽고 혼란해지기 쉽습니다. 4.19가 일어나고 어려워지니까 경제는 미국 원조에 의존했습니다. 미국 원조 물자로 480 식량 지원 그래가지고 미국이 남는 양식을 후진국에 지원해주는 그걸 480 식량 지원이라 그럽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이승만 정권 때 그걸 팔아서 국가 예산의 80%를 미국 원조로 유지했습니다. 나라는 어렵고 백성들은 민주주의 시끄럽고 어려웠습니다. 거기에다가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 남한은 완전히 잿더미로 새로 시작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5.16 군사혁명 일어나던 61년에는 남한은 국민소득이 78달러, 북한 김일성 체제에서는 240달러. 그때는 북한이 남한보다 3배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갔으면 우리는 베트남처럼 공산화됐겠지요. 그런데 5.16 군사혁명 일어난 이래로 정부와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밤새워 재봉틀 돌리고 일하고 해서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정부를 세울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보니까 자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지고, 그때가 케너디 대통령이랬습니다. 둘이 만나가지고 그때 시커먼 구레나루 그 무슨 안경이라 그럽니까? 색깔 있는 안경을 끼고 갔습니다. 그래서 케너디가 좀 기분 나빴지요. 물 쫓기는 나라에 조그마한 대통령이 와가지고 새카만 안경 끼고 와서 오니까 아주 그 사람은 엘리트 출신이니까 제대로 대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자존심 상했지만은 나라 위해서 프레지던트 케너디, 우리 경제를 일으키려 하는데 자금을 좀 빌려주시오. 그랬더니 케너디가 말하기를, 당신 같은 독재자, 딕테이터가 다스리는 나라에 우리가 한 푼도 지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박정희가 새카만 안경 끼고 간 건 너무 과로해가지고 눈에 핏줄이 서가지고 그걸 숨기느라고 새카만 안경, 그건 무슨 안경이라 그러지요? 그걸 끼고 갔는데 그런 사정을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박정희도 자존심 있지요. 응?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독재자라 치고 북한의 김일성 독재는 나보다 10배 더 하니까 북한을 막기 위해서 경제 지원을 해주시오. 그러니까 케너디가 아주 거절하고 무시했지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꼿꼿하게 허리 굽힐 길이도 안 되죠. 쫓겨나니까. 응? 빳빳하게 나오니까 케너디가요, 나가는데 들리게 말했어요. Kill him. 없애버려. 부하들한테. 박정희가 그걸 들었어요. 나오면서. 그래서 숙소에 와가지고 그날 한 2시간 울었다 그래요. 응?
우리 민족의 이 국민의 이 어려운 처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괄시당하냐? 응? 2시간 울고 내가 목숨 걸고 나라 일으킨다. 결심하고 온 거이지요. 그래서 뭐 돈이 없으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 때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MIT 공과대학을 방문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MIT 공대 가보고 딱 영감이 떠오른 겁니다. 맞아. 과학 인재를 길러야 된다. 대한민국은 자본이 없는 나라니까, 무자본 국가니까 인재를 길러가지고 머리에서 국가의 부를 창출하게 해야 된다. MIT 공대에 가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 귀국해가지고 10명씩 뽑아서 국비 장학생 뽑았어. 그때는 달러가 너무 귀할 때인데 국비로 전부 생활비를 내가지고 미국에 10명 해마다, 독일에 10명 장학생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경제개발 계획의 기본 참모들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미국에서 가서 공부한 사람 중에 전근모 장로라고 있어요. 나중에 장로 됐지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뭘 공부했느냐? 원자력을 공부한 거지, 원자력. 독일에 간 사람은 한 사람이 뭘 공부했느냐? 제철소. 제철소를 어떻게 세우느냐? 그걸로 박사학위 받고 독일 제철소의 연구실에 들어가가지고 지하실에 앉아가지고 우리 조국의 제철소를 세우면 어떻게 세워야 될까? 그걸 전부 연구를 한 거지요. 그래서 연구 보고서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써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원조 받을 데가 없으니까 독일에 가 있는 이승만 때 보내는 장학생들 통해서 독일에서 우리 차관 얻을 수 있도록 좀 해봐라. 그랬더니 독일의 경제기획원 장관하고 클래스메이트인 연구생이 있었어요. 이승만 때 보내는 장학생이 같이 공부하던 사람이 독일의 경제부 장관이 된 겁니다. 동기생이니까 찾아가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경제를 일으키려 하는데 자금이 없어. 독일에서 좀 지원해 주시오. 그러니까 다른 대책은 없고 그 나라 실업자가 많지 않냐. 그만다. 그러니까 광부 1000명, 간호사 3000명 보내주면은 그 사람들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간호사, 광부가 간 거지요. 근데 광부로 갔어도 뭐 탄광에 일하던 사람이 아니고 대학 졸업생들이 광부로 간 거지요. 광부로 가가지고 지하 1000m 밑에서 석탄 캐는 그 다 땀을 비우듯이 흘리면서 지하 1000m에서 석탄 캐는 광부로 일하고 간호사들은 독일에 죽은 사람들 시체 닦아주고 환자들 대소변 받아주고 이런 일로 이제 갔습니다. 그게 이제 1961년에 갔는데, 63년에 갔는데, 그 다음에 박정희 장군이 그러면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독일을 방문해서 우리나라 경제 지원 좀 해주시오. 그래서 이제 광부들, 간호사들의 인건비 담보로 2억 7천 마르크를 빌려왔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의 종잣돈이 된 거지요. 그런데 독일 가가지고 정부 고위층 만나기 전에 가 있는 광부들, 간호사들 먼저 만난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큰 강당에 모아놓고 한국에서 온 대통령이 자기들 만나겠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모여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우리 후손들이 여러분같이 해외에 나와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세우는데 우리 인생을 투자합시다. 그러고 애국가를 부르는데 울음바다가 됐어요. 우느라고 애국가를 못 불러. 유경수 여사도 울고 대통령도 울고 그 광부들 간호사들이 울음바다예요. 울음바다. 그런데 나오는데 간호사들이 유경수 여사 붙들고 어머니 한국에 데려가 주세요. 시체 닦는 것도 못하겠어요. 응? 붙들고 우는 거예요. 이 박정희 장군 대통령도 울고 그 울면서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옆에 수상이 스미트인가 그래. 스미트 수상이 대통령이 자꾸 울고 있으니까 마음에 짠한 동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고속도로 그거 아우토반 그래. 고속도로 달리는데 그 스미트 수상이 당신 나라도 경제 개발하려면은 고속도로를 닦으시오. 아우토반을 닦으시오. 그러니까 돈이 없어 빌리러 왔는데 어떻게 닦습니까? 그런데 그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우리나라도 이런 도로가 있어야 돼. 차를 세워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 대통령이요 독일 고속도로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췄어요. 입을 맞추면서 하늘이시여 우리 조국도 이런 도로 만들고 독일 와가지고 아가씨들이 시체 닦고 젊은이들이 1000m에서 석탄 캐는 거 안 해도 되도록 도와주시오.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2억 7천만 마르크가 빌려서 오는데 근데 마지막 날 유학생들을 다 모았어. 이승만 때 보냈는 유학 장학생을 모아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이 조국에 대해서 무슨 충고할 말 물어볼 게 없냐. 그러니까 그 사람 김 박사요. 조선 전공, 조선소 세우는 것을 그걸 전공했던 사람이 자기가 만들었는 조선소 계획서를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박 대통령 앞에 드리면서 우리나라도 제철소를 세워야 됩니다. 철은 산업의 쌀입니다. 쌀. 제철소를 세워야 우리나라가 일어섭니다. 박정희가 딱 비리 꽂힌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보고서는 무릎을 탁 치면서 그대가 우리나라의 보배다. 내가 가가지고 경제개발연구소를 세워서 그대를 부를 테니까 꼭 오라고. 그래 귀국해가지고 키스트 있죠. 키스트. 카이스트 요즘 카이스트지요. 그걸 세우면서 해외 기술자 초빙 제1호가 그 제철소 연구했는 그 박사요. 그 사람 불러가지고 이제 자기 부하 중에 제철소 회장이 박 누굽니까? 응? 그 사람 별 2개짜리 불러가지고 제철소를 세우자. 그 독일 그 연구한 사람 불러서 그래서 제철소를 세우는데 우리가요 그때 나는 민주화 운동에 김대중, 김영삼 따라다니들 때지요. 민주주의 해야 된다고. 제철소 세우는데 우리 야당에서 김대중 선생, 김영삼 장로가 이런 나라에 일본서 직수회를 사다 쓰면 되지 무슨 제철소 세우냐. 공화당이 정치 자금 빼먹으려고 하는 거다. 그래 막 반대를 하고 고속도로 독일에서 아우토반 그 밟는 걸로 고속도로를 닦으니까 야당에서 얼마나 반대했는지 전국에 차라 그래봐야 7,000대밖에 안 되는데 무슨 고속도로 닦냐. 그러니까 우리 김대중, 김영삼 모두 반대를 했지요. 심지어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고속도로 닦는 부르도자 앞에 들어 누웠어요. 그 옆에 우리도 똘마이로 누웠지요. 우리도 이건 닦으면 안 된다. 우리가 쭉 누웠어요. 응?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응? 그러니까 그때 고속도로 안 닦았으면 지금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제철소 안 세웠으면 우리나라가 뭐 산업 개발이 됐겠습니까? 난 그런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내가 이 나이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로 인해서 체제 경쟁에 완전히 승리한 거지요. 지금은 북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경제력이 북한의 70대 1이요. 70대. 북한이 원자탄을 가지고 남한을 뭐 위협하려고 하는데 그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이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세계 4등이라 그러지요. 내가 그래서 우리 친구 형님 중에 아주 주역을 잘 보는 전문가가 있었어. 어르신네 우리나라 운세가 앞으로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 어른이 우리 대한민국은 국군 상승길에 앞으로 몇십 년은 국군이 뻗어나가는데 근데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 그러고서 근데 북한이 저 핵을